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해 첫 제가 녹화인데요. 오늘은 하이드로 리튬 포스의 전웅 대표가 아주 많은 것을 담고 있는 신년사를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해석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뭘 많이 담고 있는지 한번 봐드릴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면서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2022년 12월 22일 초도품 생산했다. 자, 여기서 전고체 배터리 업체들에게 우리나라 최초로, 자, 전고체 배터리는요, 여기에 들어가는 수산화 리튬은 순도가 99.999%, 소위 5,9이 필요합니다. 네, 배터리에, 그냥 일반적인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거는 순도 99.995% 정도면 충분합니다. 상당히 이것도 초고순도죠. 근데 전고체 배터리는 순도 99.999. 이렇게 이 순도가 높다는 것은 불순물을 적다는 거거든요. 이 불순물 제거하는 게 핵심 기술입니다. 그래서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 때문에 머스크도 이 정제를 돈 찍는 면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지속적으로 판매를 이어나갔다. 지금은 국내 전고체, 국내 외까지 나왔습니다. 해외에도 지금 얘기가 된다고 하는 그 의미네요. 자, 그 다음에 국내, 자, 2차 전지용 양극재 및 전해질 업체에도 전해질인데 이거는 리튬염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리튬염에도 수산 리튬 들어갔는데 판매했고, 야, 이 얘기 드디어 이 얘기 나왔어. 본격적인 대량 공급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 대량 공급 얘기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전지용 양극재 업체가 지금 여기서 하이드로 리튬 플러스에서 만든 수산화 리튬을 했더니 중국 수산화 리튬은 아마 간펑 리튬이겠죠. 간펑 리튬은 뭐 세계 1, 2위를 다투리는 수산화 리튬 정제회사입니다. 생산회사인데 리튬 함량, 잔류 리튬을 감소하였고 셀의 용량이 증가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초고순도를 얘기하는 이유가 순도가 높아질수록 이런 특성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셀의 용량이, 그러니까 초고순도로 할수록 셀의 그 성능이 올라가고 불량률이 줄어든다. 그래서 초고순도 하는 있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중국 거보다 순도 부분에 낮더라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원재료 탄산 함량이죠. 이거는 탄산 함량이니까 이거는 그 전고체 배터리에 해당한다고 봐야 됩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탄산 함량이 2000ppm 이하여야 됩니다. 수산은 전 세계를 헤맸고 리튬 프로토들이 찾았다. 품질은 세계 최고다. 자, 이런 얘기는요, 함부로 쓰면 사기죠. 이 말은 검증이 됐다는 얘기, 생산하고 있다. 이런 최고의 전고체 배터리용 탄산 함량 2000ppm 이하의 최고 품질의 수산화 리튬을 생산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전고체 전지 시대에도 가장 앞서 나갔다. 자, 그런 의미고요. 자, 그동안 했던 일 나오네요. 새만금 지금 짓고 있고, 조달청에서 이 원래 비추가 탄산 리튬 당연히 중국 거겠죠. 근데 드디어 국내산 탄산 리튬으로 돌려졌다. 조달청의 원래 선도가 아마 97% 정도 됐을 거예요. 순도를 더 높여서 공급했다. 그 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NET는 테크놀로지입니다. NEP는 프로덕트입니다. 그러니까 기술뿐만 아니고 제품에 대해서도 인정을 받았다.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거죠. 그 다음에 일본의 소재업체에다가 배터리급 수산화 리튬을 수출했다. 배터리급 수산화 리튬을, 전기차 배터리급 수산화 리튬을 공급했다고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회사는 하이드로 리튬 뿐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 석유화학 대기업 구체적으로 나오네요. 배터리급 수산 판매 등록을 진행하고 수출 추진하고 있다. 그
그다음에 일본의 세계적인 셀 제조업체, 뭐 파나소닉밖에 더 있습니까? 파나소닉은 테슬라에 공급하는 업체죠. 그다음에 일본의 전기차 배터리, 일본의 전고체 배터리 업체, 세계적인 다국적 양극재 업체, 네. 자, 그래서 해외 얘기가 자꾸 나오네요. 그다음에 세계 유수의 국내 종합무역 상사, 일본의 무역 상사들과 MOU를 체결했다. 무역 상사들도 이거 팔아먹으려고 한다. 자, 그다음 여기 있네요. COLX 기술을 제공하는 것부터 자, 연모 얘기가 나왔어요. 연모. 연모 광학을 보유한 업체들과 공동 개발을 협의를 시작. 공동 개발에 대한 협의를 자, COLX 설명을 드릴게요. 제 카페에 들어오시면요. 이슈 분석 코너에 보면 이미 2000, 네, 전흥 박사의 특허 기술. 자, 요거 보시면 되겠죠. 연모 얘기를 제가 2022년 11월, 그때 제가 한창 2년 전에, 이제 2년 전이네요. 수산에 공부할 때. 자, 연모 얘기 나왔습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연모를 홈브레 모에르때 인수했다고 엄청 홍보를 하죠. 지금 포스코 회장님이 사실은 네, 3년임을 위해서 그 사전 목표로 해서 작년에 엄청나게 리튬 부분 등등을 하면서 잘했다고 홍보를 많이 했죠. 그래서 3년임 해야 되겠다는 포석을 했는데요. 과장된 게 좀 많습니다. 자, 움브레 무에레토 연모가 인수한 배경은 밑에 내용 설명 칼슘이나 마그네슘 순도가 낮습니다. 이런 연모는 전 세계 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돈 주고 사는 거죠. 포스코 라이벤트도 수산 리튬 추출 회사고, 그래서 요거를 2억 8천만 달러 주고 샀어요. 한 4천억 되나요? 3,500억 되겠죠. 자, 아직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이거 리튬 염수가 정확한 표현이에요. 염호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꾸 염염하니까 사람들은 뭐, 바다에 소금과 무슨 리튬이 관계가 있다고 착각하는 무식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소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마그마가 나와요. 마그마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안데스 산맥이라든지 전 세계에 화산이 제일 많은 나라가 미국이에요. 화산 활동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게 그 물속에 보통 바다가 갑자기 확 솟아버리는 바람에 바닷물이 갇혔다가 물이 날아가고 암염 형태로 있다가 소금 덩어리죠. 그런데 화산 활동을 해서 마그마가 이렇게 쌓였는데 비가 내리니까 마그마가 녹아들어서 안에 있는 소금 덩어리가 녹아면서 그게 염호입니다. 소금하고 관계가 없어요. 마그마라고 화산하고 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게 리튬 염수인데 지금은 다 자연 정발법을 합니다. 그래서 염전 같은 데다가 물속에 땅 속에 있는 그 리튬 염수를 뽑아올려서 염전 같은 데서가 햇빛에 말리는 겁니다. 그럼 말리면 뽑아올려 칼슘과 마그네슘 농도가 낮은 거는 제거를 하고 말리면 리튬이 18개월 동안에 하면은 한 6% 정도의 농도의 리튬 염수가 됩니다. 요걸 가지고 저순도 탄산 리튬 하고 요걸 수산화 리튬으로 컨버전 한다. 전환한다. 요게 지금의 하는 방법인데 날 말리고 하니까 다시 소금에 섞여 나가고 손실률이 90%가 넘는다. 그러니까 실제로 자연정발법으로 18개월 동안 얻는 게 리튬은 10%도 못 얻는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현실이니까 이걸 좀 높일 방법이 없을까? 이게 DL입니다. 다이렉트 리튬 익스트랙션 이 방법입니다. 근데 여기에 아직은 정립된 방법은 없습니다. 세계적인 수산화 리튬 생산 회사들도 다 이 염호에서 효과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스코가 그렇게 홍보를 했던 포스 LX 기술, 포스코 리튬 익스트랙션 기술은 이거는 네, 전웅 박사의 특허입니다. 그 특허권을 가진 게 포스 LX, 전웅 박사가 개발한 거예요. 리튬 염수에서 당연히 칼슘과 마그네슘 제거를 하고 3개월, 여기는 18개월이 아니고 3개월 전에 0.4%의 농도가 농축한 다음에 여기에다 인을 넣습니다. 결국은 리튬을 어떤 형태로 석출을 하느냐 문제인데 인산 리튬으로 석출을 한다. 이게 포스 LX 기술이고 리튬 전흥 박사가 포스코 근무할 때 특허를 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웅 박사의 CULX, 아까 지금 보면 여기 CULX 기술 나왔죠. CLX 기술 설명드리려고 이러고 있는데요. CLX는 뭐냐? 핵심은 칼슘과 마그네슘 제거하지 않고, 이게 핵심, 제거하지 않고, 전웅 박사는 더 기술을 개발했죠. 촉매와 곧바로, 네, 이게, 여기는 보면 3개월, 여기는 3개월인데, 전웅 박사의 CLX는 제거하지 않고, 3개월이 아니고, 곧바로, 촉매를 넣어서, 그래서 여기 인이 아니고 촉매를 넣어서, 리튬 복합, 인산 리튬 대신에 여기는 리튬 복합 조성물을 한다. 차이가 크죠. 경제성이 탁월하다고 봐야죠. 왜냐? 칼슘과 마그네슘을 제거하지 않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높아서, 네, 밑에 설명해 있는데요. 칼슘과 마그네슘이, 네, 제거 과정이 필요 없는, 제거 과정이 필요 없으면 전 세계 97%의, 네, 버려진 이런 연모를 개발할 수 있다. 지금은 겨우 3% 가지고 기술이 없어 3%된 걸 돈 주고 사는데 사실 버려진 방치된 거는 쓸모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네,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전웅 박사가 항상 우리나라가 리튬 하나 안 나지만 기술로 리튬 강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는 게 이런 차이입니다. 아셨겠죠? 자, 그게 CLX인데요. CLX가 제공하는 것만으로 복수의 자유진영 국가들의 복수 여러 나라의 또 연모 보유업체들과 연모 공동개발을 협의를 시작했다. 자, 제가 어디로 말씀드린 전 세계 가장 많은 데가 미국이라고 그랬죠. 화라산이 가장 많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연모가 엄청 많아요. 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연모와 관련되는 리튬 포스가 되겠죠. 리튬 포스가 연모 관련 사업을 하고요. 수산화 리튬은 하이드로 리튬이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월별 판매 실적 성장 기록 쭉 올라오고 있네요. 특히 10월, 11월, 12월 판매 실적이 쭉 올라오고 있네요. 드디어 판매도 급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전웅 박사가 이런 것은 압도적인 세계 최고의 기술력, 사실 전웅 박사가 업계에서 너무 고자세다. 근데 이걸 많이 얻어먹고 있는데요. 또 이렇게 고자세를 할 만한 나름 근거는 있다 봐야 되겠군요. 자, 그래서 사실은 저는 연말에 하이드로 리튬이 주가가 이렇게 폭락할 때 저는 사실 깜짝 놀라서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 이 12BW 물량이 상장된다고 이미 다 공시가 났는데 뒤늦게 폭락하는 바람에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도대체 뭔 이유 때문에 떨어질까 걱정을 많이 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결국은 주가가 쭉 가다가 쭉 조정받다가 한번 등 크게 상승하게 쿵 쳐받고 쭉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흐름이 아닐까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 지금 주가는 이제는 걱정들이 많았는데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신년사에서 이런 의미가 담겨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을 들으신 분과 못 들으신 분은 신년사를 읽어도 느낌이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때는 자신감도 담겨 있지만 굉장히 큰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지식을 바탕으로 이 주가와 신년사를 읽어보신다면 답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가는 이제 완전히 비정상적인 바닥은 다 찍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구체화되는 이 자신감을 올 때 새해 바로 구체화될 것 되면은 주가는 엄청난 상승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자, 그래서 하이드로 리튬 보수 주주님들이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작년 한 해는 힘드셨는데 하반기에 자, 이 내용에 이런 게 담겨 있더라. 우리 하 대표 설명을 귀담아 들으신다면 앞으로 투자 전략이 나오실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의미 있는 내용이 나오면 또 해설 영상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